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 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용어 정리만 하는데도 한 회가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항상 뒷부분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녹음을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하더라도 정리하는 김에 트랜스젠더 문제는 다 정리하는 걸로 해서 천천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2번째 시간이지만 앞으로 할 이야기들의 순서를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해외 사례는 책에 풍부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젠더는 해롭다를 읽으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깊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여친에서 세계 여성 뉴스 통해서 그리고 여러 다른 회차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깊게 가거나 많이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주로 다룰 내용은 2016년 이후에 우리가 2015년에 메갈리아 생겨서 2016년부터 워마드 플랫폼으로 많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트랜스젠더 관련된 그 논쟁들이 많았고 관련해서 국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던 여러 사건들 그리고 논쟁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슐라 제프리스가 도입되기 바로 직전 상황이 어땠었는지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국외는 말고 국내적으로 있었던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들, 뉴스까지 됐었던 사건들 포함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했었던 페미니스트들만 거의 접했을 만한 사건들도 다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트랜스젠더리즘의 비판적인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 과정에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 정신적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례를 실명 거의 많이 언급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가 만난 스스로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의 과정에 개입을 했었던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학자들, 진보 계열권들 뿐만 아니라 여성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학 국내 유명 대학들에서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여성학자들, 단체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서 언론을 동원해서 혹은 자기네들의 출판 강연을 이용해서 이런 트랜스젠더의 비판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했었는지 그리고 억압하고 마이크를 뺏고 했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갈등들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좀 너무 여정녀 같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출판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 좀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그래, 우리도 플랫폼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싸우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표면적으로 많이 싸우지 않지만, 뒤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향이 어떤지. 말하자면, 주류 여성계, 여성학계와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 진영 간의 갈등들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고, 거의 열다북스만, 혹은 열다북스 대표인 저만 경험하고 있는 일들도 오늘 많이 이야기할 거라서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을 주로 다룬 다음에는 왜 트랜스젠더 문제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지, 용기 있게 목소리를 자꾸만 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특히 그 굵은 가닥을 좀 잡아서 여성 인권에 트랜스젠더리즘이 끼치는 영향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녹음을 한 2회, 4회차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방송은 한 5, 6회에 걸쳐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한번 녹음해 놓으면 그게 이제 자료가 돼서 그 이후에는 그 몇 대 몇 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고되더라도 한번 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긴 얘기가 될 수 있을지라도 재밌는 사례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예고 드린 대로 트랜스젠더가 왜 문제인지, 젠더는 해롭다, 그리고 최근에 1년에 국내외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트랜스젠더는 왜 문제죠? 뭐 변이수 하사 사건도 있었지만 네. 여성의 공간에 자꾸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네. 여성만의 안전한 공간을 네. 파괴한다. 네. 네. 가장 우리가 크게 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걸로는 부분이죠. 네. 네. 여성 공간을 내 남자를 자꾸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네. 물론 그들은 자기네가 트랜스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이름으로 들어오지만 네.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다. 네. 일단 성기를 달고 있는데 그게 자기는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변태랑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별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네. 네가 꼬추를 뗐든 안 뗐든 넌 그냥 남자다. 네. 최근에 그 열다북스에서 또 카드 뉴스도 제가 만들었는데 예. 네, 트랜스젠더가 성폭력 상담소에 온다면 네, 맞아요. 뭐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었던 카드 뉴스인데 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트랜스젠더 내담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게 권고하는 상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거를 이제 자료를 네. 배포를 해버린 네. 거죠. 성폭력 피해자들 대부분 여성들이고 네. 상담사들도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만의 그런 공감 능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성들 간의 네. 그런 성폭력 피해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과 신뢰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사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거죠. 네. 트랜스젠더가 와도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아무리 딱 봐도 딱 아니 남자인데 상담사분들도 무섭잖아요. 그 상담소에서 어느 정도로 그 남자에 대한 그 안전 수칙이 있냐면 핸드폰을 상담소나 아니면은 쉼터 이런 데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그걸 뭐 위치 추적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와서 상담소가 불 질러 버리겠다. 노출될까 봐. 막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데 그런 상담소에 트랜스젠더 남자가 와서 자기 여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상담사분들이 겪는 그 위험도 되게 큰 거죠. 만약에 네. 그 상담사 여자분들이 이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정해서 고분 이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서 그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이 트랜스젠더 우리 많이 만난 앞으로 네. 사례를 다룰 이 트랜스젠더들이 급격하게 돌변합니다. 갑자기 미친놈으로 변해요. 그래갖고 이 터프충들 다 죽어 막 이러면서 막 자살할 거야 막 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폭력을 고스란히 네. 겪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네. 오로지 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가 사실은 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매뉴얼화 시켜서 네.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뭐 것을 트랜스젠더임을 눈치챘어도 먼저 물어봐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그 권고가 적혀 있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단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차차 후에 다룰 거니까 네. 그런 식의 여성 공간 파괴가 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식이 되면은 사실상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되게 우려된다. 네, 네. 남자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남성기를 네가 좀 그 성기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좀 적응해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남성기 달려있는 트랜스젠더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뭐 한다는 공포를 가지는 것도 뭐 혐오다. 거고. 예. 그 공포심에 우리가 그 저버리면 안 된다. 이 이런 식의 논리를 예.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해외에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요. 되게 문제되고 있는 그 자댕이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가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실제로 그 성폭력 쉼터에 들어갔는데 네. 그 쉼터 화장실에서 발기한 네. 꼬추를 내밀고 이렇게 네. 셀카를 네. 거울 셀카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그거를 트위터에 올립니다. 네, 네. 근데도 아무 손도 쓸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 그 성폭력 피해자와 한 방을 쓰도록. 근데 만약에 그 여성이 거부하면 그 여성이 쉼터를 터프가 나가야 되는 것으로. 예.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쉼터가 벌금을 무는 것으로 네,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2차 가해 문제가 있고, 2차 피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공간 파괴 문제는 지금 아까 변희수 사건 얘기했다시피 변희수 사건도 있었고, 우리 여대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자 교도소, 그리고 여성 스포츠 경기, 뭐 이런 그 여자만의 공간에 남자들이 들어와서 여자의 성과를 가로채고 남자들이 여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 스포츠 경기는. 근데 남자가 거기 들어와서 여자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아니면 남자가 저지른 범죄가 여자 범죄로 기록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료는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이 방송 끝날 때쯤에는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레즈비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레즈비언은 사실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성별 범주가 필요 없다면,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자,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저희 또 이것도 카드뉴스 네. 해외에서 어떤 분이 이제 만화를 그리신 거를 번역을 이제 영어, 네. 러시아어로 원래 되어 있던 만화인데 그걸 영어로 번역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시 또 한국어로 번역해서 네. 저희 열다북스 인스타그램이랑 채널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뭐 나한테 뭐 나 레즈비언 좀 소개시켜줘 뭐 이렇게 어떤 레즈한테 부탁을 해서 그 레즈는 이제 진짜 여성이고 근데 그 레즈는 되게 쓱간 거예요. 네. 트랜스젠더 너무 멋있어. 너 정말 이제 연애할 준비가 됐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레즈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다른 레즈가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트랜스젠더끼리 꼬치가 달려 있는 거죠. 정신적 네, 그래서 여성이. 이제 둘이서 막 서로 막 트적트를 하면서 그 여자를 막 터프라고 욕하는 그런 만화였는데 내가 레즈 소개시켜달라는데 난 여자랑 연애하고 싶었지 트랜스젠더랑 나 연애하고 고추 달린 애랑 나 연애 안 하고 싶거든. 나 똥꼬충으로 본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만화인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열다북스 인스타그램에 있고요. 네. 그 레즈비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게 가장 그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레즈비언이란 개념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트랜스젠더가 되는 이유는 크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인데 트랜스젠더가 되는 부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슐러 제프리스의 젠더는 해롭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애자 남자인데 변태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포르노를 많이 보고 자기가 여자의 몸이면 어떨까? 왜냐면 포르노에서 그리는 여자는 너무 진짜 성감대가 너무 막 온몸이 성감되고 어딜 만져도 막 좋아하고 그 쾌락이 진짜 엄청나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열심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해서 마지막에 찍 싸는 그 순간에 잠깐의 3초의 그 쾌락밖에 없는데 여자는 보면 이렇게 딱 만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막 오르가즘 막 그리고 그 포르노에서 묘사하는 여자를 보면 여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진짜 성적 쾌락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오르가즘. 그 한남들이 이런 말을 하는 한남들이 있잖아요. 그 뭐 너만 좋은 일 해주는 것 같아. 섹스하면. 근데 이제 여자는 뭐야, 너 3초찌개 너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니는 오르가즘이라도 느끼지 나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 이런 건데 남자들이 보는 그 야동에서의 여자는 내가 자지를 넣기만 해도 그렇죠. 이미 오르가즘을 막 자박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지 바뀌면 꼼짝 못한다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야동에 나오는 여자를 보고 여자가 된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로서 섹스를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 본질은 그냥 여자가 좋은 거예요. 포르노를 못 잃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랑 섹스를 하고 싶은 거죠. 남자한테 이런 자기가 이성애자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됐을 때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남자들은 호모포비아예요. 그래서 자기가 게이 남자로서 그 바뀌는 상상은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긴 자기 성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장을 하고, 여자 파트너와 레즈비언 섹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레즈비언 섹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추를 가지고 레즈비언 섹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여장에 대한 그 흥분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그런데, 그쵸. 근데 남자한테, 그럼 너 트랜스젠더고 너 여자니까 그럼 너 남자를 만나보지 그래? 그럼 자기가 남자한테 박힌다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누구보다도 게이 혐오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레즈비언이다라고 하는 부류가 한 부류. 있고, 그러면 이 남자들은 사실 레즈비언 공동체를 들어가서 엄청나게 레즈비언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쵸. 왜냐면 레즈비언 공동체에 정신적 여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압박을 엄청나게 크게 가하고 그 안에서 이 레즈비언들한테 연애를 걸고 근데 레즈비언들이 만약에 난 싫다, 난 너 고추 달려서 싫다라고 하면 혐오자로 몰고 그래서 이 공동체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 그 남자를 거부한 여성이 쫓겨나거나 너는 퀴어인데도 같은 성소수자를 이렇게 배척하니? 네. 혐오하니? 아니면 성소수자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즈비언이 아니라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네.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게 만든다. 그리고 자기 결혼해서 원래 기혼 남성들이 많잖아요. 자기 아내를 갑자기 레즈비언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원래 이성의 부부였는데 네, 그쵸.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자가 됐으니 수술은 안 할 거야. 하지만 난 여자가 됐어. 근데 넌 날 받아들여줘. 너랑 나랑 레즈비언 섹스를 하자 지금 오늘부터. 근데 그 여자분은 난 그냥 남자랑 결혼한 거고 난 레즈비언이라고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랑 레즈비언 섹스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초씩에 전혀 쾌락이 없는 섹스에 오르가즘 연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장한 남편이랑 그 성기로 섹스를 하면서 그 여자끼리 섹스하는 거가 너무 좋아라고 하는 같이 연기까지 정신병 해야 돼. 걸려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원래 게이 남자야. 원래 게이 남자인데 하리수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하리수 씨는 원래 게이였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그 남자친구가 넌 어차피 진짜 여자도 아니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뭐 고등학생 때 그랬댔나? 네, 박히는 역할이었는데 나 여자를 찾아가겠어. 넌 진짜 어차피 여자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서 내가 여자가 돼야겠다. 아, 맞아. 내가 여자가 되면 얘랑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사실상 호모포비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크면 클수록 내가 동성애자로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성별을 바꿔서 내가 여자가 되면 이 남자랑 내가 이성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이성의 관계로 바꿔버리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사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이 성별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성애자 남자이면서 자기를 레즈비언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남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절대 남자와 섹스하지 않는다. 여성 공간을 파괴한다. 이제 자기 원래 동성애자 남자인데 동성애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동성애자 남자들이 자기를 남자라서 버리니까 이성의 규범으로 가버리는 남자들 뺏기니까 내가 여자가 돼서 이성의 관계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젠더가 사실은 동성애 그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그거를 파괴하죠. 그래서 LGBT가 처음에는 성소수자 운동이 LGBT였는데 게이 커뮤니티든 레즈비언 커뮤니티든 사실은 마찬가지로 T를 빼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왜냐면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면 게이 공동체도 남자 게이 공동체도 무너지고 여자 그 레즈비언 공동체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운동에는 좀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 동성애 운동과 아무 그 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가 없어지게 정상화되는 것을 좀 받아들여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그 트랜스젠더리즘이 사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 하는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여성 신체인데 이제 남자로 트랜스젠더를 하는 그분들은 대부분이 사실 레즈인 거죠. 그렇죠. 그 실제로 뭐 내가 이성애자 여잔데 남자로 트랜스젠더 해서 게이로 살고 싶어하는 여자의 부류는 그런 트랜스젠더 부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리즘이 어떻게 얼마만큼 남성 중심적인지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트랜스젠더를 보는 건데 여자에서 남자로 트랜스하는 경우는 레즈비언들이 레즈비언에 대한 억압이 되게 크고 혹은 자기 여자친구가 떠날까봐 자기가 남자가 돼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여자면은 그 여자한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남자로 바꾸면 그 여자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트랜스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성의 관계에서 제가 기혼이잖아요. 그럼 제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남자로 트랜스를 한 다음에 남편에게 가서 우리 게이섹스를 하자. 라고 할 수 있냐? 내가 게이섹스 하고 싶은데 나는 보지밖에 없어. 근데 나는 가짜 성기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난 정신적 남자야. 근데 너랑 꼭 게이섹스를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거 있죠? 모형으로 이렇게 다는 거. 네네. 그런 걸 해가지고 네 똥꼬에 한 번만 박아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는 없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례는 없다. 그분은 있잖아요. 그 게일 루빈이 파트너랑 같이 둘 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한데 네. 원래 둘 다 레즈 커플인데 게일 루빈과 친한 커플이래요. 친한 커플인데. 친한 커플이에요? 그 커플도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거긴 아니고 하여튼 그 친한 친구 있는데 그 커플인데 둘 다 여잔데 레즈비언인데 둘 다 게이로 정지어. 둘 다 트랜스 남성이 둘이 돼서 같이 게이 섹스를 예, 여자 둘이 게이 섹스를 한다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진짜 네. 구멍이 있는데 굳이 왜 똥꼬에 박으려고 할까? 네. 게이 섹스를 흉내내려면 똥꼬에 박아야 되는데 우리 구멍이 있으니까 똥꼬에 안 박고 그 보지에다 하면서 그치만 우린 게이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게이 섹스를 흉내내기 위해서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네네. 이건 좀 약간 여염인 것 같아서 상상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레즈비언 공동체 파괴, 물론 사실은 게이 공동체도 파괴됩니다. 근데 네. 뭐 남게이 공동체 파괴되거나 말거나 우린 관심 없으니까 일단 그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운동과는 사실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게 그 문제였고, 그리고 지금 하면서 다 했네요. 이 트랜스젠더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겪는 고통들이 있다. 엄청 크다. 네. 아내들은 갑자기 자기가 레즈비언이 되어야 되고 남편의 그거에 맞춰줘야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내가 낳은 아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성기 자르고 막 수술하고 막 그러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내 아들이 딸이 되는 과정을 네.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내 딸이 아들이라고 자기를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인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고통이 되게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 특히 남자들 종특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들한테 막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아서 그래. 너 왜 그러니 아들아? 막 이렇게 울면 엄마가 그러게 왜 날 이렇게 낳았어? 왜 날 여자로 낳았어? 남자로 낳았어? 막 나 여자로 이러면서. 낳지. 예,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개념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젠더 무법자라고 하는데 젠더 무법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때 우스개로 그런 말 했거든요. 젠더 무법자가 아니라 서류 무법자다. 걔네 서류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네. 남자인데 여자 성별을 취득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거, 네네. 그리고 신분증을 바꾸는 거, 여권을 바꾸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여자가 남자로 등록되고 남자가 여자로 등록됐는데, 문제는 여자가 남자로 등록돼서 성별 정정을 했어.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호르몬을 중단하고 갑자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 이미 서류는 남자로 돼 있는데 아기를 출산했어. 그러면은 남자는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서류상으로 아기를 낳은 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의 엄마여야 돼. 원래는 아기를 낳은 사람 아기의 엄마야, 마더야. 근데 이제 아빠가 아기를 낳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법적으로 이 모든 걸 처리하는 데서는 사실 이건 너무 대혼란인 거예요. 실제 저희 나라에서는 어머니가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아빠가 어머니가 없이 그 아기를 혼자 할수 낳았다고는 없죠. 서류상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영국이나 뭐 호주나 이렇게 성별 정정법 만들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막 바꿔온 나라들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또 멍청해. 좀 그걸 예상을 못 했냐고. 네, 뒷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일단 막 했다가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걸로 트젠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혼란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레디컬 페미니스트들도 이걸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성이라고 하는 거를 없는 것으로 만든다. 남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남자도 생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남자도 임신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자 신체고 남자로 트랜스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아동 트랜스젠더 문제. 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젠더는 해롭다에 상세하게 여러분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동 트랜스젠더는 이거예요. 트랜스섹슈얼의 시대에 성전환 수술을 막 열심히 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대부분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생애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월급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왜냐면 여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남자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남자들이 올라간 다음에 노년에 갑자기 자기 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40대, 50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스 제너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점점 늙어가면서 이제 자신의 남성성이 점점 떨어져가면은 네. 그때쯤에 난 사실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네, 킴 카다시안의 네, 아빠가 이제 원래는 뭐 군인 운동 선수 출신이죠. 막 올림픽 대표 선수 출신이고 금메달 따고. 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사람이 나이 먹어서 갑자기 여자로 성전환한 다음에 킴 카다시안의 엄마처럼 네.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원래는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특히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이제 이런 젠더와 관련된 법들이 막 차별금지법, 뭐 젠더 정정법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성별 인정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성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그 문제가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남자로 트랜스젠더를 한다. 이건 이제 봐야 될 거는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트랜스젠더 현상은 생애 후반부에 많이 나타나고 초반부 여러분 청년들보다는 그 장년층이 더 네. 많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요. 분명하게. 그리고 여자에서 남자로 트랜스하려고 하는 건 어린 나이일수록 더 세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남자여야 되고 네. 여자 몸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재능 있는 여성들. 그리고 특히 뭐 2차 성징 시작할 때쯤에는 여성들은 다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한 이 두려움이라든지 네. 왜냐면 여성의 몸을 너무 혐오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자신의 몸에 이제 여성의 상징들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에서 엄청 거부감을 느끼고 막 가슴 없애고 싶어서 누르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때 많이 트랜스젠더 논리가 들어오면은 그때 많이 트랜스젠더 할 것 같다. 네, 맞아요. 일단은 특히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꿈이 굉장히 크고 원대할 수 있는데 그 꿈을 여자의 몸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생각이 너가 수학과학을 그렇게 잘해? 너 남잔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너가 그렇게 기술 코딩 뭐 그런 거 그렇게 잘해? 너 남잔가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우수한 여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남자로 성전환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 2차 성징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여성 인권의 대단한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여자로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고착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지만 이미 많이 다룬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하고 다른 사례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은 여성주의 전문 출판사 열다북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팟빵과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팟빵을 통해 후원해주시면 창작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트랜스젠더리즘 관련된 논쟁, 사건, 사고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건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다루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 자료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난 그런 사건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 국내에서 우리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의문을 처음 가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어요? 지인님은 언제였나요? 저는 사실 메갈 워마드 그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초기이긴 했는데
그때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접했어요. 트랜스젠더가 여성 그 운동 경기에 참여를 해서 뭐 금메달을 못 네. 따가고 이런 걸 기사를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근데 그거를 문제적이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못하고,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때 남혐을 엄청 하고, 막, 가계적으로 막 엄청 그 워마드, 웜년 달릴 때, 그때였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은 아직 확실하게 이제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약간 가졌던 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서서히 시작된 그런 각자 여성들이 하나씩 의문을, 그래, 나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게 크게 갑자기 팍 하고 터져 나왔어요. 근데 논쟁이 커진 것은 우리가 의문을 표했을 때 스카들이 남자들이 갑자기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상한 반응을 하니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부터도 계속 있긴 있었는데 워마드 임시대피소 그 다음 카페였던 시절에 다음 카페에 보면은 사랑의 비너스라고 하는 그 크로스드레서들이 모여있는 그 카페, 비공개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공개 카페지만 이제 워마드들이 막 거기를 엄청 들어갔죠. 네네. 들어가서 그걸 막 공유를 하고 그 안에 얘네 이거 있는 봐라. 애들을 이렇게 퍼오고. 여염적이다. 막 네. 이러면서. 근데 저도 그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마드도 열심히 들락날락거리고 그 사랑의 비너스도 들어가서 막 봤어요. 네. 페이스북으로 퍼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랑의 비너스 카페를 비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엄청난 각성의 기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어떤 특정 사람, 뭐 하리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성별을 트랜스할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얘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기분이 묘하게 나쁜 거잖아요. 아니, 크로스 드레서나 트랜스젠더나 다를 게 뭐야? 우리는 지금 막 코르셋이다. 이것도 코르셋이다. 우리 지금 야 이것도 코르셋이야. 그럼 저것도 코르셋이야. 하이힐도 그래. 긴 머리도 그래. 물론 그때 탈코 운동이 막 본격적이진 않았지만 코르셋에 대한 인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여성에게 억압적이다. 우리 왜 여자만 화장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 그렇게 막 여성성을 과장한 상태로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데 막 완전 뭐 핑크색, 빨간색으로 덧칠된 완전 포르노에 나오는 그런 우리 여자들은 신지도 않는 빨간 스타킹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망사 스타킹 막 핑크색 가발. 그리고 그 까만 스타킹 그거를 막 이렇게 구멍을 뽕뽕 내가지고 막 이렇게 찢어진 것 같은 거 약간 강간당한 직후의 그런 이미지 같은 거 그 막 가발을 썼는데 가발 너무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너무 흉측하고 뭐 수염 자국 있고 막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불쾌했던 거죠. 네. 그 불쾌감을 같이 나누는 과정이 굉장히 컸었고 그때부터 워마드에서는 크로스드레서는 정신병이다. 라고 해서 워마드에 가입하려면 꼭 써야 되는 말이었어요.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꼭 써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정확하게는 크로스드레서는 정신병이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왜곡돼서 스카들이 워마드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이라고 했다 이랬는데 우리 트랜스젠더라고 안 했는데 우리 크로스드레서라고 했는데 왜 그래? 막 이렇게 한 거고 근데 트젠 정신병 맞지 세신병자 맞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사실 갔었던 거예요. 같은 애들이니까.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크로스드레서랑 트랜스젠더는 다르다고 그들이 우겼고 근데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크로스드레서 팼는데 니네가 왜 트젠 들고 왔어?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같은 걸로 니네가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가 지금 왜 우린 CD 팼는데 니네가 왜 투젠 갖고 와? 니네가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싸웠었죠. 자, 이때쯤이 사실은 메갈리아에서 워마드가 분리되어서 나올 때 똥꼬충 논란이 있었고 거기서 게이 남성들을 버리고 나와서 여성들이 만든 게 워마드였고 그 안에서는 CD에 대한 어떤 그런 특히 여성성에 대해서 이 사랑의 비너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좀 늦게 2018년 해외 62 이후에 탈코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그 수도 맥락을 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탈코 운동에 거의 단초를 제공한 게 시발점이었다, 사랑의 이게. 비너스예요. 네, 왜냐면 저만 해도요. 그 맞아. 사랑의 비너스를 보면서 현타가 엄청 왔어요. 네.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저거였어? 얘네들이 여자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쟤네가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여장이고 그치만 난 달라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화장하면서 네. 계속 내가 지금 겹쳐 그들- 보이는 거울 속내 나랑 크로스드레스랑 약간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네, 저 그때까지만 해도 네일 관리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게 하는 짓이 너무 똑같은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트젠 짓을 하고 있다니, 내가 CD 짓을 하고 있잖아. 막 그때 이러면서. 막 한참 막 그런 말투 우리가 가져와서 네. 장난 놀았었는데 막 교각 막 이런 거 아, 하면서 그쵸, 그쵸. 교각, 네, 교각 네. 막, 그 게이들이 하는 그 게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 여자 말투 그거를 막 우리가 막 웃기게 막 바꿔서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죠. 했는데 막 뭐 무슨 무무하는 뾰젤 막 이런 거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게이들이 쓰는 말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워마드에서 엄청 가지고 놀았었다. 근데 그게 예, 그게 실제로 나의 생활에서 하는 내가 여성성을 수행하는 그렇죠. 모습과 그것들이 겹쳐 보이면서 난 쟤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네. 네, 그래서 이걸 이게 깨달은 거죠. 탈코 운동이 생각보다 한 방에 팡 하고 터진 게 아니라 그 우리 안에서 나의 내부와 내가 아는 현실과 내 내면과 나의 상황이 막 그 갈등하고 싸우는 과정이 누구나 네. 다 겪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탈코 운동이 막 생겨서 주변 여성들이 막 탈코를 하는 과정도 도움이 됐지만 그 전에 사실은 되게 우리 오래 안에 걸린 그게 거지. 쌓이고 있었다. 막 뭐 화장하면서도 좀 이상하네. 나 힐 신고 나가는데 나 너무 교각교각인데. 그리고 힐을 신고 뭐 이렇게 원피스를 입으면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패션에서는 무슨 뭐 애티튜드를 다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나 스스로 되게 너무 트진같이 느껴지고 그쵸. 막 CD처럼 느껴지고 그런 그래서- 순간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워마드와 이제 우리 레디컬들 사이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 오늘 회사 가느라 여장했다. 나 오늘 면접 날이라 여장했다. 맞아,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코르셋을 수행하는 것을 뭐 머리 헤어 관리하고 뭐 화장하고 힐 신고 뭐 옷 고르고 그런 것을 그동안은 코르셋이라고 우리끼리 얘기는 하고 이게 다 억압이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안 봤었는데 그러니까 나랑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는 경험이 여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죠. 됐던 거죠. 어. 나랑 분리해서 그래 내가 여자인 거랑 이 여장하는 행위랑은 다르다. 그니까. 네. 우리가 화장하는 것이 사실은 여자 분장을 하는 거구나. 여자 역할을 입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거 벗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여자와 여장을 분리하는 그 과정. 그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 사실은 그 과정이 수개월 동안 반복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워마드 안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나 근데 사랑의 비너스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힐 신고 나가면 내가 너무 교각교각 하는 것 같고 내가 원피스 입고 내 그 태도 나의 그 태도가 너무 트젠 핫타치 같고 같은 그 태도. 근데 그 트젠드 그 CD들이 자기네들 커뮤니티에서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그냥 이렇게 치마 입고 힐 신고 이렇게 거울 보고 사진 찍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네. 옆으로 모으는 거 있잖아요. 여자 포즈. 옆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인어공주. 인어공주 포즈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고개를 약간 45도 각도 아래로 내리고 눈을 내리 깔고 가발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리고 그런 태도로 사진을 근데 찍어요. 그게 걔네가. 내가 셀카 찍을 때 하는 거거든. 네. 저 몸짓은, 저 손가락 모양은, 저 발 모양은 막 이러면서, 너무 이상하다. 내가 너무 네. 이상하다. 사람 네. 같지 않다. 네. 그것을 느끼게 해준 게 그 사랑의 비너스, 그 CD 변태 도착증 분들에게, 네. 큰일 했다. 네. 너네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탈코를 했다. 네. 예. 이런. 근데 생각도 그게 들어요. 약간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플로우랑 그때 그 로리타 예. 논쟁하고 그 다음에 뭐 탈코르셋까지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뭔가 순차적이긴 했지만 네. 이게 겹쳐지면서 맞아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몇 개월에 걸쳐서 한 6개월에서 그래봤자, 9개월 걸렸던 것 그래봤자 같아요. 1년도 안 되는 네, 기간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되게 천천히 맞아요.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탈코까지 하게 된 그래서 머리를 자르게 된 결국 머리를 팍 자르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긴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그런 복합적인 과정들이 있었고 이거는 탈코를 강요해서 된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뭐 너 왜 탈코 안 해?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진짜 사실 수개월 동안 네. 내적 갈등을 하면서 쌓여온 이걸 현실로 행동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이미 쌓여서 여기서 지금 내가 머리를 안 자르면 난 진짜 내 논리랑 나를 분리해야 되는 네. 게 오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게 탈코가 힘든 분들은 그냥 그 약간 그쪽으로는 눈을 감기를 선택하고 그냥 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조건 뭐 탈코를 안 했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런 과정 1년의 과정이 있어서 사실은 탈코르셋 운동이 왔다. 그래서 뭐 그냥 크게 탈코르셋 인증 열풍이 분 것은 2018년이고 그렇지만 그 전에 탈코를 이미. 먼저 하신 분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CD 트젠들과의 투쟁이 이거를 가져온 거다. 네, 나중에도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워마드가 이 크로스드레서는 정신병이라는 거를 막 하면서 사랑의 비너스와 싸웠을 때 당시 여성 학계 중요해요. 그때 왜냐면 메갈 초기만 해도 뭐 운동 단체들 권 스카와의 분리가 이제 막 크게 있지 않았었는데 워마드 때 엄청나게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학계가 그 주디스 버틀러를 굉장히 좋아할 때였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뭐 한 번 갔죠. 슐라 제프리스한테 밀렸죠. 네. 근데 이제 주디스 버틀러를 막 해다 놓고 뭐 그걸 강연을 엄청 열고 그럼 우리 막 페미니스트들 가서 막 공부해 우리 버틀러 다 한 번씩 막 네. 끄적거려 보고 한번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게일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탈이란 책이 있는데 선집입니다. 선집. 그 사람이 쓴 글을 막 모아가지고 일탈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엄청 두꺼워요. 진짜. 여러분 백래시 책 아시죠? 그 백래시 책보다 훨씬 두껍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자기네가 내놓고 엄청 자화자찬하면서 막 자부심에 이게 바로 페미니즘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새로운 세대한테 1도 안 먹힌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은 게일 루빈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주디스 버틀러도 잘 모르고 근데 조금 훑어본 사람들은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퇴퇴 뱉어버린 거죠. 그리고 특히 저는 좀 이게 어떤 학문적으로 페미니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각해서 논리를 자기들끼리 싸워가면서 논리를 다져서 만든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안 통했을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주디스 버틀러가 뭐 수행성이 어쩌고 젠더가 어쩌고 말해봤자 그냥 사랑의 비너스가 내 눈앞에 딱 보이는 순간 죄송합니다. 조파야 뭐야? 조파야 뭐야? 이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기분이 먼저 내 기분이 일단 나빴고 불쾌하잖아. 너무 불쾌했고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워마드에서는 네가 맞다. 막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니까 그렇죠. 뭐라노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워마드 안에서는 이제 트젠에 대한 어떤 질문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야 트랜스젠더 그래도 이거는 CD랑은 좀 다른 건가 좀 생각해봐야 어떻게 되나 생각하노? 이런 글도 올라왔고 근데 네. 이제 제가 봤었던 글 중에 하나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뭐 성별을 어떻게 바꿔? 뭔 지랄이야? 막 이러더니 뭐 인종도 있고 생물 종도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성별만 갖고 그 지랄들인지 모르겠다고. 다 그냥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왜 성별 갖고 그 난리냐. 근데 제 생각에도 왜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성별 갖고 이 난리지? 그러게. 왜 성별만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던.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되게 컸다. 네, 그거고요. 그래서 사랑의 비너스를 다뤄봤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는데, 2대 숲대 세미나가 무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이에요. 네. 네. 이화여대하고 숙명여대의 페미니즘
학회 네.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도 있는 동아리예요. 숙대에는 지금도 있고요. 이대에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학회가 있었는데 그 학술 동아리가 연합으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 세미나의 제목은 여대에 침입한 남성들과 여적여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대에 침입한 남성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거였어요. 네. 뭐냐면 여대에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자위하고 가는 남자들, 뭐 강의실 같은 데 네. 돌아다니면서 여자 혼자 있는데 가서 이렇게 막 하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이거는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고 여대 다녀본 학생들은 다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 뭐 이대 주변에는 거기 주변 그 가게들 돌아다니는 CD 트렌들 많고 네. 그죠? 그리고 그 비슷한 즈음에 동덕여대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났었고 책상에다가 뭐 자위에서 사정하고 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의미에서 학회를 열기로 했어요. 세미나를. 여대에 침입한 남성들, 그럼 지금 우리는 숙대 입학을 시도한 트랜스젠더도 생각나죠. 이 당시에는 그런 변태 도착증 남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고대생들의 이대 난입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성폭력으로 규정된 그런 사건들을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여정여의 진실은 남자들이 여자들끼리 서로 싸운다고 프레임을 짰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여대니까 숙대하고 이대하고 맨날 여정여 한다고 프레임을 짜놨는데 사실 우리 그렇지 않다. 남성 폭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대 숙대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 세미나를 열겠다라고 해서 같이 연대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여대라면 어디나 겪는 문제니까. 네. 실제 피해자가 나와서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던 자리예요. 아마 그때 숙대였나 이대였나 하여튼 피해자가 있었는데 네네. 그 남성 침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으신 분이 실제로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공동 대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 세미나에 홍보가 나갔는데 지정성별 여성만 참여 가능한 세미나로 그렇게 홍보가 나갔습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그 안에서 내부에서 세미나 준비하는 팀, 이대 팀, 숙대 팀이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쓱가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네,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네.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지정성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여자만 참여 가능한 행사를 많이 열잖아요. 그리고 그냥 대놓고 대형 시위들부터 우리 열다복스 행사까지 다 본 행사는 여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해도 아무도 시비 안 걸고 당연히 여자만 가나보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무산시킬 수도 없고. 이때만 해도 첫 시도였고 왜냐면 어떤 페미니즘 행사를 하는데 남자는 오지 말라는 말을 정면에 내거는 게 첫 시도였고 그런 첫 시도가 그게 여러분은 상상이 좀 안 가실 것 같은데 원래는 페미니즘 행사에 다 남자들도 갈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메갈리아에서 시위를 여러 번 했는데 뭐 넥슨 시위 뭐 이런 거에 남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거기 소풍 온 것처럼 음식 나눠 먹고 막 눈치 없고 남자가 마이크 쥐고 막 얘기하고 해서 화가 났던 여성들이 앞으로 시위에 남자 데려오지 마라, 남자 데려오지 마라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만의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예 어떤 행사에 특정 조직이 행사에 명시적으로 여자만 와라라고 한 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우리도 옛날에 그런 단어 구분을 못했던 것처럼 이 단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었으니까 이분들도 그냥 여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했으면 됐는데 그러면 트랜스 여성이라 정신적 여성이라고 자기 여성으로 올 수도 생각하는 있으니까. 남자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정성별 여성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해화역 시위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했고 근데 이때는 그런 언어에 대한 그게 없고 왠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욕을 먹을까봐 이기도 했고 지정성별이라는 단어가 좀 더 힙하고 좀 더 페미니즘적인 단어라고 어떤 그 당시만 해도 우리의 수준이 그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정성별이라는 참고로 그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트랜스젠더 그쪽 측에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그 젠더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그 페미니스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네는 보수주의적이고 너네는 생물학적인 그런 걸로 회귀한다. 환원에서 너네는 옛날 생각으로 너네는 돌아간다. 이런 아니, 식으로 이제
쓰는 단어입니다. 아니 근데 생물학적으로 환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생물학적이에요. 그 말 성별은. 자체가 과학을 부정하는 말인 거죠, 네. 그냥. 예. 아니 그냥 남자 여자는 그냥 생물학이지 뭐야. 근데 네. 생물학적 환원이라고 말하는데 뭘 환원해요? 원래 생물학인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때 이때 2016년만 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100번은 생각해봐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부담을 말하면- 줘야 되는. 이렇게 네. 말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생물학적 환원주의란 말을 듣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나갔단 소리 듣지 않을까 해서 저조차도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네. 지금은 그럼 성별이 생물학적이지 뭐냐? 네. 야, 그럼 인종이 그럼 생물학적이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생긴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산 사건이 있었고 이때 이 지정 성별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스카들이 들고 일어나서 특히 퀴어 운동권에서 지정성별이란 단어는 자기네가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낸 침해당해서. 단어인데 왜 너네 시해녀, 시해 남들이. 네, 너네 시스 권력 너네들이 왜 이거를 가져다 뺏어다 쓰냐? 이거는 언어 탈취다. 막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고 이때 이거 있었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지정성별에 대한 단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다가 이 사건이 막 터지고 논쟁이 막 커지는 와중에 지정성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구나. 그래? 그냥 여자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건 니네가 그래서 만든 단어였어? 그랬구나. 앞으로 생물학적이라고 하자. 이렇게 과정이 된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단어를 더 쓰게 됐죠. 이대 숙대 세미나 무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돼서는요, 근본 없는 페미니즘이라는 책에 한 꼭지가 이거를 경험하셨던 분의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없는 페미니즘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당시에 그 세미나 무산되면서 올렸던 성명서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도 거기 아카이빙 돼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 자매들.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자매들은 열다북스 멤버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자매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열다북스의 출판 운동에 함께할 멤버십 회원에게는 회원 전용 행사, 월 1회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열다북스 행사 20%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 즉시 웰컴 키트를 배송해드립니다.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또. 음, 바로 한서희, 하리수 논쟁입니다. 네.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추억 돋는다. 그런 일 있었지. 서희 충성 하던 그 시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서희 씨는 원래는 이제 뭐 안 좋은 일 관련해서 이슈에 올랐던 인물인데, 이제 메갈 거의 인증을 하다시피 한 거죠. 대놓고 메갈 행보를 보여서 페미니스트로 되게 유명해졌고, 특히 이제 명품 백이랑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전시하고 돈 되게 많은 여자 이미지 그렇게 하고 재판 나갈 때도 굉장히 당당하게 막 피해자처럼 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나가고 막 그거 있죠? 샤넬 티셔츠 We should all be feminist 그거를 입고 나가고 페미니스트 티셔츠 인증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안 그래도 그런 마약 관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자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물어뜯기 상태였는데 좋은, 예. 한서희 씨는 아주 대놓고 그래 나 메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서 나 페미니스트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사실은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했었는데도 네. 연예인 기사가 급의 엄청나고, 예. 기사 점유율을 가지고 네, 있었죠. 네. 그 당시에는 우리 활동가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왜냐면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네. 크게 기사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개인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서희 씨가 어느 날 인스타에다가 네. 글을 씁니다. 나는 네.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 나는 여성들만 안고 갈 거다. 이런 글을 씁니다. 되게 장문의 글이었는데 핵심만 뽑으면 이거예요. 네.
트랜스젠더에게 왜 여성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항상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한다. 어렸을 때부터 화장하는 게 좋았고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구두 신는 걸 좋아했고 등등. 구두 싫어하고 운동화 좋아하고 화장하는 거 귀찮고 공주 나오는 영화보다 디지몬 어드벤처 좋아하는 나는 그럼 남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네. 트젠을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전부터 우리는 사실은 한서희 씨가 이 레디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거 하면서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여성 인권을 퇴보시킨다.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고정된 여성상을 만들어내서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나고 공격을 크게 받으니까 한서희 씨가 이제 그 어떤 그 대화의 캡처를 보여줬는데 어떤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어떤 남자가 한서희 네. 씨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약간 요구한 거죠. 그 약간 연대하는 식의 그런 게시물 올려달라. 입장을 밝혀달라. 왜냐면 내가 봤을 때 한서희 씨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터프들이 서희서희 충성충성하니까 뭔가 너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굉장히 무례한 거죠, 사실은. 안 그래도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여러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 네. 보내서 너 트젠 입장도 밝혀달라.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건데 자댕이니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서희 씨가 내가 이런 글을 올렸던 이유, 트젠이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그 올렸던 이유가 바로 이 남자와의 대화였고 이런 메시지를 내가 많이 받았다. 우리가 되게 화가 났어요. 아니 네. 얘네들은 무슨 아무데나 메시지 보내가지고 네. 트젠 입장 밝히라고 이런 놈들이 있네. 뭐 이렇게 네. 했었죠. 그때 갑자기 하리수 씨가 한서희 씨를 언급하면서 글을 써요. 등판해서 네. 네, 글을 써요. 그래서 꾸짖는 글을. 네,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었냐면 본인이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그 발언이 미칠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사람의 인성도 저지른 행동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 이렇게 말해요. 왜 여기서 인성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한서희 씨는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논리를 굉장히 분명하게 난 이런 논리로 난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리수 씨도 자기 논리를 가지고 왜 트랜스젠더가 여성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거 밝힐 수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인성 운운하면서 얘는 인성이 어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막 전쟁이 났죠. 막 이쪽 사람들 가서 막 테러하고 저쪽 사람들 가서 테러하고 막 기사 맨날 올라오고 하리수와 뭐 한성이 뭐 붙었다 뭐 해서 기사 올라왔어요. 뭐 하리수도 그동안 잠잠하고 조용했다가 이슈가 많이 됐고.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뭐 물론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판 의식은 당연히 랩팬들 사이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리수를 막 그렇게 건들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개인이니까. 그 하리수 개인에 대해서 막 왜냐면은 그 전에 막 그 뭐 하리수 우리 여자들 그 그냥 트랜스젠더들 불쌍하고 하니까 리수형 하는 남자들한테 막 그러지 말라고 네, 하기도 했었고 굳이 내가 하리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남자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물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뭐야 하리수,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서희를 막 하리수 인스타 가서 막 이제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때 하리수의 과거 발언이 조명이 됐는데 네. 뭐 이런 거였어요. 잠깐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키정이라는 그 남자랑 뭐 이혼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기를 못 가져서 나 지금 자궁 이식 받고 싶고 아기 너무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아서 뭐 이렇단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궁 이식? 네. 진짜. 당연히 아기를 못 낳지 무슨 소리야. 근데 막 울면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동정 여론?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여자가 됐는데, 아기도 못 낳고. 근데 그게 여자들은 사실은 항상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존재로 평가받기 때문에 여자가 담배 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기 낳을 몸이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여자가 강간당하면 왜 여자 탓하냐. 아기 낳을 몸인데 네 몸을 간수 못했으니까.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여자에게 억압일 수 있는데, 굉장히 막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러니까 마치 그 불임 여성들이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똑같이 저는 복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흉내 트젠들이 여자 흉내 낸다고 손가락 모양 막 이렇게 새끼 손가락 들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하는 행동하는 것처럼 그거의 연장선에서 그 아기 못 낳는 여자의 그래서 옛날에 소방 맞고 그랬던 여자의 그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심파극처럼. 짜증난다, 진짜.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발언들이 다시 조명이 되면서 한소희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흥분했죠. 막 싸우면서 막 서로 흥분했죠. 왜냐면 이쪽에서 글이 계속 막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막 뭐라고 했냐면 너넨 진짜 나처럼 이쁘지도 않은 게 여자력을 노력하지도 않는 게 뭐 이런 글 써가지고 그때 좀 우리는 또 가서 난 거의- 노력 안 해도 여잔데 메롱메롱 여자면 신났었죠 그때. 근데 진짜 너무 흥분하니까 본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리스도. 그래서 니네는 여자 같지도 않은 게 나처럼 이렇게 니네 예쁜 노력하지도 않잖아. 여자이려고. 몸에 왜 여자인 걸 왜 노력해야 나는 돼? 노력 엄청 하는데. 그랬었죠. 그래서 한마디 할 때마다 더 난리가 나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터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서희 하리스 논쟁이었고, 이 논쟁 때도 수많은 거의 뭐 대전처럼 막 스카와, 사실은 이게 뭐, 트위터에서도 난리였고, 인스타그램에서 난리였고, 뭐, 기사들도 계속 쏟아졌고 했지만, 또 우린 페이스북에서 활동했으니까, 여기서는 또 그 사태를 보고 어떤 여성학자들이 글을 쓰고, 그럼 또 우린 가가지고 그 글에 달려붙어서 막 싸우고, 그럼 또 막 낙인 찍히고, 또 우리는 그럼 또 막 화가 나니까, 트랜스 마마 하면서 막, 그럼 난 트랜스 뭐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내용을 좀 오늘 정리해보자 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또 생각이 났어요.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분이 나이지리아 출신의 그러니까 제3세계 페미니스트인데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제3세계 페미니스트인데다가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한서희 씨가 입었던 그 샤넬 티셔츠 그 문구를 처음 쓰신 분이에요. 책 제목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해외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읽히니까. 그리고 사실은 스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요. 왜냐면 레디컬 페미니즘을 이물결 페미니즘을 서구에서 뭐 19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백인 엘리트 중산층 여성들만의 페미니즘, 이성애자 여성들의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규정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3세계 여성이 나오면은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아 페미니즘, 뭐 아프리카 페미니즘, 뭐 무슨 뭐 제3세계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어떤 인종이나 지역적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 흑인 페미니즘, 뭐 레즈비언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의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은 거의 대부분 교차성을 내세우고 있는 이 스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스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7년에 어느 인터뷰에서 트랜스 여성이 여성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트랜스 여성은 트랜스 여성이다. 아니 이것도 인정해준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은 트랜스 여성이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길어요. 인터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디치의 뭐 트랜스젠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 맥락이 그런 맥락 아니었어요? 뭐 트랜스 여성은 트랜스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있고 그 둘은 약간 다르다. 맞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을 또 여성이라고 인정 안 해준 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 레디컬한 관점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트랜스 남자로 태어나서 살아온 경험과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온 경험은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같은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쓴 단어가 트랜스 맞아요. 여성은 남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스카들의 그런 버튼을 왜 이렇게 날리지 했는데 이제 맞아요. 네, 사실 안에 담긴 말들은 난 여자만 그러니까 이 한소희 씨처럼 뭐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이러진 않았고 트랜스 여성은 트랜스 여성이다. 여자로 살아온 경험은 남자로 살아온 경험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네. 말인데 막 완전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낸 건 그렇죠.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맞아요. 스카 쪽에서 너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도 조심스럽게 말했겠죠. 그랬겠죠. 이 난리가 날 걸 알았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했으나 그러나 난리가 났고 그때 이제 뭐 허핑턴 포스트 이런 데서 이 기사가 올라오면서 한국의 스카들도 엄청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터프들은 다 백인 중산층 페미니즘이다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저는 백인이든 중산층이든 엘리트든 간에 여자가 페미니즘 한다는데 어떤 남자가 그걸 지가 감히 비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판하다가 나이지리아 출신의 제3세계 여성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또 막 패는 거죠. 그런 식이었다면 자기네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저렇게 제3세계 여성인데도 이런 생각을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교차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됨에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 무조건적으로 트랜스젠더의 편이었다. 혐오다 이건.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스카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카 여성학자들, 뭐 여성 단체 사람들과 싸운 과정은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근데 이런 사건들을 알고 계셔야 이제 뒤에서 또 이 논쟁의 과정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사건을 살펴봤고, 그러나 사건은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지금도 계속.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정신적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건을 좀 더 다룰 건데요. 오늘 10월 10일 터프의 날 녹음은 이걸로 마치겠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일단 지금 사례 중에서 이런 논쟁의 사례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다면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트랜스젠더에는 누가 있는가? 특히 대표적으로 퀴어 운동권과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페미니즘 운동의 숟가락을 그러니까 발을 막 걸치고 막 휘젓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남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정신적 여성 혹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 남자들의 실명을 일일이 다 언급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명으로 개개인을 저격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체를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실체가 있다. 우리가 본 트랜스젠더들의 그리고 그들의 논리, 그들의 지금까지 공개된 발언들과 그들의 논리가 어떻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마주하고 겪으면서 지금의 입장으로 만들어 온 말하자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사례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뤄질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러한 논쟁과 이러한 사건, 사고들 사이에서 여성 학자들과 여성 단체들, 우리가 소위 스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와 싸웠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이 트랜스젠더리즘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